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이번 정부가 자기들 편을 드는 국민만 국민으로 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제거해야 할 정적 혹은 세뇌시켜 써먹을 개돼지로 본다는 것은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이번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서는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다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천인공노할 망언을 했습니다. 노 실장의 이 발언을 보고 화가 나신 분이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도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현 시국상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살인자라뇨. 그 사람들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 한 것도 아닌데 저 발언은 미친 헛소리라고 밖엔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저런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우 실장의 이런 미친 소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일에 있었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재인산성 사건을 보고 소름이 돋는다. 경찰이 버스로 국민의 코로나 소굴에 가뒀고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을 치하했다는 질의에 대해 이 사건 때문에 정말로 많은 확진자가 났고 사망자도 엄청나게 났다며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박 의원은 집회 당시 차벽으로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감염도를 높였다고 반박했지만 노 실장은 허가되지 않았던 광복절 집회로만 확진자만 600명 이상이 나왔다. 광복절 집회는 경제성장률 0.5%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불법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인가? 어떻게 국회의원이 불법을 옹호하나라고 맞섰습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박 의원이 민노총 집회를 들면 재반박하자 노 실장이 거기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중잣대를 들이민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인간이 대놓고 한쪽 편을 드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설전이 오가자 여야 의원들도 서로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분위기는 격앙되기 시작했고 이에 운영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위원장은 조용히 하라고 지적했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김 위원장의 목소리가 묻힐 정도로 고성이 지속되자 정회가 선포되었을 정도니 당시 분위기는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이 가셨을 것 같네요. 이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을 상대로 살인자란 표현이 있었다며 위원장에게 노 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자 노 실장은 과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국민을 대상으로 살인자라고 한 적은 없다. 집회 주동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는 뻔뻔스러운 궤변으로 자신의 발언을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일제히 노 실장의 편을 들면서 그야말로 패거리 정치, 조폭 정치의 끝이 뭔지를 보여줬다고 밖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면 민노총 집회와 같은 친정부 집회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어야 국민들이 수긍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편은 뭐라든 그냥 냅두고 저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지켰다. 저 사람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안 나왔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감싸면서 자신들을 반대한 집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뭐라도 하나 걸리란 식으로 탈탈 털어대면 이걸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 정권이 너무나 역겹고 치 떨리도록 싫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들 편은 뭐래도 감싸주고 옹호하고 상대편은 작은 실수 하나라도 아니 심지어는 특별한 잘못이 없어도 이렇게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공격해서 매장시키려는 저 역겨운 이중성이 싫은 것입니다. 이런 노 실장의 망언에 국민의힘 측은 일제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성일종 최고위원은 5일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서 과다한 경찰력 동원에 대한 국민 물음의 살인자라고 표현한 건 권력에 취한 이 정부의 오만을 보여준 장면이다. 집회는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 대국민 약속 파기에 대한 저항으로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노 실장의 망언을 질타했고 김은혜 대변인 역시 노 실장의 발언은 한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 내 편이 하면 의인, 네 편이 하면 살인인 것인가 라며 국민이 살인자라는 말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인가? 국민의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손가락을 스스로에게 겨누고 성찰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다. 노 실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매우 강한 비판이 담긴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솔직히 그동안 잘한 것은 없지만
최소한 이런 노실장의 발언에도 침묵할 정도로 완전히 전투력을 상실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받는 초선 의원 중 한 명인 윤희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협조로 비판의 여지가 많은 집회였지만 우리 국민을 살인자로 취급했던 것은 청와대가 우리 편과 적으로 국민을 얼마나 구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청와대가 보이는 지지자가 아니면 국민을 살인자로 부른다면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척할 필요도 못 느낄 만큼 권력 기반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가르고 저열한 손가락질을 주도하는 것을 자신들의 권력을 다진 핵심 수반으로 삼고 있다고 저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들에 호응하며 노 실장의 망언을 매우 강한 어조로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결국 편가르기를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때로 반대편 국민들을 살인자라고 비난한 것은 누가 봐도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을 지냈던 박선영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노 실장이 망언을 했던 날인 지난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자가 광화문 집회에 나간 국민의 살인자라고 국회에서 고함을 쳤다. 살인자? 최초로 코로나균을 묻혀온 사람은 다름 아닌 중국인이었고 그 후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이 사단이 벌어진 것 아닌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사람이 7명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라면 그러나 초동대처 미흡으로 국민 500여 명을 죽인 이 정부는 살인공장인가 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반문하며 관리 잘못으로 독감 주사 맞고 100여 명이 죽었는데 그 백신 맞으라고 든 떠민 정부는 완전 저승사자들이겠네? 아니면 좀비 정부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아나무인의 적반하장에 국민을 졸로 보는 청울면피 청와대. 더 이상 답이 없다. 폭군은 방벌할 수밖에 라고 분노 어린 목소리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단순히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국민들을 향해 살인자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정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은 박선영 교수님께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 귀를 크게 벌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 묵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입국을 조기에 막았던 대만이나 베트남,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은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매우 적은 편에 속하는데 이런 나라들의 살을 쏙 빼놓고 그놈의 K방역을 홍보하며 자아자찬하게 바쁜 문재인 정부. 이런 정부가 정말 아직도 40%가 넘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